자,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를 하면 CCPM을 하면 일정이 단축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CCPM은 일정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잘 관리해서 나오는 결과가 일정이 단축되는 거죠. 만약에 프로젝트를 일정으로 보지 않고 프로젝트를 만약 원가로 봤다면 CCPM을 함으로써 원가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잘 관리해서 원가를 줄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든 원가든 다 그 결과는 불확실성을 관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결코 CCPM이 일정을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우리가 태스크를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일정이 단축될 거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이 단축되는 원리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각 태스크마다 여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태스크들이 연쇄한 그 경로에 버퍼가 있었던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것은 각 여유 시간을 각 태스크마다, 과업마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거기서 남은 시간들이 휴발되거나 또는 모자란 시간은 지연되는데 기여했다면 공동의 버퍼로서 얻는 이점은 남는 시간은 세이브가 되고 또 모자란 시간도 남은 시간 것을 함께 쓸 수가 있었으니까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시간을 더 확보해주고 남는 시간은 절약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일단 일정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원리는 통계의 중심극한의 정리였었죠.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각 편차들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대로만 되지 않고 더 짧거나 더 길어지거나 할 텐데 각 과업들이 시간이요. 그것들의 편차라고 봤을 때 이 편차들을 다 합한 것들은 어떤 것보다 길었냐면 그 각 편차들을 제곱한 거의 합에 루트를 씌운 것보다 항상 컸죠. 2배 이상 컸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의 버퍼를 이용함으로써 각 편차들의 합보다 한 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봤던 것. 그래서 우리가 버퍼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시스템의 룰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메커니즘입니다. 멀티태스킹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봤냐면 준비 시간, 그러니까 셋업 시간을 준비 시간이라고 하고 셋다운 시간은 마무리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이 항상 들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옮길 때, 다른 과업으로 옮길 때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이런 걸 왜 했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다음에 그런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쭉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끊어서 할 때 훨씬 더 시간 낭비가 많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했던 이런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이게 낭비의 메커니즘이었었죠. 세 번째는 매 순간마다 불확실성 때문에 달라지는 그 과업들을, 그 우선순위를 순간순간 바꿔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매 시점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더 짧은 주기로 변경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세이브가 되었다. 최초에도 물론 과업 연쇄 중에서 가장 긴 과업, 그것을 우리가 가장 긴 과업 연쇄를 우리가 크리티컬 체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됐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업의 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크리티컬 체인이나 크리티컬 패스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버퍼를 많이 소모하는 것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항상 보장이 됐었죠. 그 다음에는 최단 일정이 되는 과업 연쇄 조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번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최단의 경로가 되는 일정 조합을 항상 찾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됐었던 것이고요. 일정 단축에. 그리고 늦은 종류의 배열이 또 그 한 원인이었죠. 보통은 우리가 이른 시작의 정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방향으로 일정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떤 것이든지 먼저 착수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대로 빨리 착수하다 보니까 더 긴 경로나 더 짧은 경로나 그 우선순위가 파악이 안 되고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합이 일어났었는데, 부적절한 경합이 일어났었는데, CCTM은 항상 늦은 종료로 배열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항상 가장 긴 경로를 먼저 시작하게 되더라. 그래서 가장 긴 경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되니까 그것이 보장이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었죠. 마치 이것은 항아리에 모래 채우는 그런 효과와 똑같았었는데, 항아리에 우리가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그다음에 조약돌도 넣었을 때 아무렇게나 막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CCTM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경로,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돌을 먼저 놓다 보니까 큰 돌을 먼저 놓다 보니까 맨 나중에 모래를 다 그 공극을 채우다 보니까 뭐든지 다 채워지더라. 다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긴 경로로부터 채운다는 것이 공극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데 상당히 낭비 시간을 줄이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방식인데요. 성과 측정 방식이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피버 차트라고 하는 그 열 감응 차트를 보면서 아주 쉽게 관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면 태스크를, 그러니까 과업을 얼마나 수행했느냐, 그것이 진도를 관리하는 기준이 아니었었고, 얼마나 버퍼가 모자라느냐 또는 남느냐, 버퍼가 지금 안전 시간이 충분하냐,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충분히 남아있느냐, 이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버퍼의 페넨트레이션, 그러니까 버퍼의 침투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었고요. 이것이 기존 사고방식하고 틀렸습니다.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은 과업을 얼마나 했느냐를 물어봤는데, CCTM에서는 앞으로 과업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었다. 묻는 방식도 틀렸었죠, 그렇게. 사실은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제까지 그 과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수행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않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만 물으니까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을 때는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얼마나 더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M 사고방식은 항상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묻는 사고방식, 아주 좋은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매주마다 만약에 이 체크를 한다고 보면 매주마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각 과업별을 쭉 따지다 보니까 매주마다 일정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프로젝트에서는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CCTM에서는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과업마다 그걸 따지다 보니까 늘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했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일정에 대한 부담을 일단 가지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되어 있었고요. 또 위에서 보고를 듣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버퍼 영역이 레드에 있는지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린 영역이라든가 옐로우 영역에서는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막말로 보고를 안 들어도 좋다. 그렇지만 레드 영역에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 건지, 내가 무엇을 해결해 주면 될 건지 먼저 말해봐라, 뭐 이런 방식이 돼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까지は무조건 많이 틀린데, 이제까지는 어떤 과업이든지 나한테 다 보고해봐라, 이런 것이었지만 이 사고방식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팀 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외인구단처럼 여겼었죠. 서로 이해관계가 틀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프로젝트 팀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여기서는 팀 작업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 작업 다음에 누구 작업 다음에 누구, 이것이 꼭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어떤 그런 일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에너지, 다시 말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힘이었더라.
그래서 사실 서로 사실 돕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죠. 왜냐하면 각자의 전문가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서로 다른 과업을 일을 도와주지 못했겠지만 CCPM에서는 그것이 좀 다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IT라든가 또는 연구개발 R&D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연구개발 쪽은 철저하게 전문 분야가 있어갖고요. 서로 도와줄 수 없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버퍼를 보면서 한 프로젝트의 버퍼를 같이 보면서 나는 문제가 안 됐지만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게 만약에 생각이 들면 나는 별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거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보기엔 난 그 작업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마디 도와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아이디어를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집단 창의성으로 발전이 돼서 훌륭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태까지 안 풀렸던 것인데 의외의 말을 한마디 듣고 맞아! 그거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싶어서 번뜩이는 영감 가지고 일을 풀다 보니까 갑자기 일정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7가지죠. 7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CCPM이 일정이 단축이 됩니다.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은 항상 단축이 되니까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프로젝트 일정을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